우리나라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법 만들어야 된다. 계속 법이 없어서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보면은 약자한테는 강하게 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게 나오는 것 때문에 공분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법을 세게 해야 된다. 그러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의 형사처벌이 약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윤기 사건이 있잖아요. 네. 지금 강간살인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 사건도 과연 어떻게 실제로 처벌이 될까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네. 좀 변호사님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이제 흉악범죄들이나 여러 가지 좀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처벌이 세다 약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 형법상에 이제 정해져 있는 형벌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장윤기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원래는 살인죄였어요. 근데 그대로 갔으면 살인죄에 정한 법정형이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처벌을 받겠죠? 근데 지금 조사 과정에서 강간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 살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죄명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벌도 바뀌는 거죠. 이 법은 사실은 정비되어 있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형벌은 정해져 있어. 근데 문제는 그 형벌이 적용되는 그 전 단계, 수사 단계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의 그런 감정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서 죄명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거에 맞는 형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만약에 장윤기 씨 사건 같은 경우에 강간 살인인데 살인으로 기소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판사님들의 이제 영역이 되는데, 거기서도 내가 어떤 점을 감경하고 가중하냐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보면요, 변호사인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좀 약하게 나왔다라고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죄명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죄명이 바뀌어버리면 법정형도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초코파이 사건이라고, 회사에서 초코파이랑 몇 가지 과자류를 먹었는데 그것이 절도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절도로 기소가 됐고 절도로 인정이 돼서 벌금 5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행위에 비해서 처벌이 굉장히 세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세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정서를 법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제 법 감정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법을 잘 모르더라도 초코파이 1,050원어치를 먹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벌금 5만 원이 나와. 이거는 누가 봐도 형평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흉악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그 부사관이 자기 아내를 구더기 아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졌었는데, 그 사건을 처음에 봤을 때는요, 그냥 남편이 실제 살인이라는 행위를 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유기치사,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겠다, 그 정도로 이제 법에서는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기 단계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부가 둘이 사는데 아내가 의자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로 많은 시간이 지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뭔가 행위를 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게 법 감정이에요. 근데 법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인과관계까지 입증을 해야지 살인이라는 죄명을 붙일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판사라던가 그 조사관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까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분노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유전 무죄다, 무전 유죄다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거는 검찰 수사 단계, 그다음에 법원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할 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도 그렇고 그런 이제 매체들도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그렇게 뭉갤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렇죠. 많이 미치죠.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요, 사법권도 권력이란 말이죠. 모든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큰 가치로 여겨지다 보니까 누구도 사법권에 개입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있는 거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조사를 또 하잖아요.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제 막 움직이면서 의혹이 되는 것들을 밝혀내고 그게 여론화가 되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그걸 묵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점점 이게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법권의 독립이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법권의 독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사실은. 내부로부터는 철저히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는 그럼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런 이제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처벌이 세다 약하다를 논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국가 형벌권의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국가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는 개인이거든요. 장윤기 사건에서도 그렇고 피해자는 여고생이었고 부사관 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아내였거든요. 근데 형사 사건의 큰 틀은요.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보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가는 그걸 금지하고 있어요. 사적 보복을 금지하죠. 그거를 국가 형벌권이라는 개념으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민사랑 다른 게 민사는 원고랑 피고가 당사자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형사는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검사랑 피고인이 당사자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피해자가 자기 사건인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사과를 누구한테 하느냐? 판사한테 하는 거예요. 검사한테 하고 피해자한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처벌의 그런 차이가, 괴리가 생기게 되는 요소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국가 형벌권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거거든요. 사형도 그렇고요. 목숨을 빼앗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금을 해놓는 거.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이 국가 형벌권으로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국가 형벌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법 철학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형벌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응보주의하고 예방주의도 나오는 거예요. 응보주의라는 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누군가를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야지. 그것이 응보형이고, 예방형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같이 사회 일원으로서 다시 재사회화가 돼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하는 게 예방주의거든요. 그럼 범죄를 예방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응보형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철학을 밑바탕으로 해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하고는 좀 괴리되는 면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특히 제가 봤을 때 한국은 권선징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인 것 같거든요. 국민 정서상. 근데 이게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해결이 안 돼요. 눈눈이가 안 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판사 너의 가족이어도 너는 그렇게 때릴 거냐 형벌을, 이렇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구더기 부사관 사건도 30년이 나왔다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사형을 시켜야지, 아니면 최고형이 무기징역을 해야지 왜 30년을 주는 거냐,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영역은 형사 처벌의 수위도 그렇지만 과정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부사관 살인마 사건은요, 얼굴 공개도 안 됐어요.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왜 어떤 사건은 얼굴 공개를 하고 어떤 사건은 안 하고. 국민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형사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이제 그런 것들이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살인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모르는 채로 판결에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범행 수법. 이상한 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게 맞냐. 뭐 예를 들면 수돗물을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모른 채로 결과가 나버리니까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에서 사람들이 공분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좀 더 투명해질 수는 없는 건가요? 모든 권한은 견제를 받아야지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 기간에 독자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시정이 돼야 되고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괜찮아지는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까도 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내부 독립이 안 되는 것도 진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법원도 결국은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 이동이나 그런 거에서 독립하기가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면에서는 외부에서 그런 견제나 그런 것이 적절히 있어야지 내부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행위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요. 정관 변호사를 찾잖아요. 정관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정관이 아니에요. 퇴임한 지 뭐 1, 2년 이내, 그리고 근무연이 있어야 되고 그 담당 판사랑, 그런 사람을 정관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사건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형벌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약간 조금 딴 얘기인데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살인 자체로도 인과 과정이 증명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뭔가 좀 처벌이 낮은 거는 뭔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속될 것 같은? 근데 그거는 형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란 말이죠. 유죄를 입증하려면은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형사랑 민사는 증거 법칙이 좀 다른데, 민사에서 많이 하는 불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탐정도 많이 쓰고 대부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민사 법정에서는 그 증거를 그냥 쓰거든요. 굳이 깊이 따지지 않고. 근데 형사에서는 이게 형벌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수집 방법이 위법하잖아요. 그럼 그 증거 자체를 없는 걸로 본단 말이죠. 우리가 가장 유명했던 게 오제 심슨 사건이라고, 미식 축구 선수가 자기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민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나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인과관계는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법의 대원칙인 거죠. 미국은 형벌이 제가 기사를 봤는데 막 10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형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형벌이 높은지. 우리는 이제 대륙법계라고 해서 독일계예요. 영미법계가 따로 있는데, 미국은요 형벌을요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면 그걸 다 그냥 합산을 해요. 법정 최고형도 다르지만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뭐 200년, 300년의 징역형은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의미가 있다면은 가석방이 안 되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라고 해서 10개의 범죄를 했으면 그 중에 가장 센 법정형에서 2분의 1을 가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징역형이 나올 수가 없고, 가중을 하더라도 최대 한도가 50년인 거죠. 50년 이상의 징역형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법적으로. 근데 막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석방 조건을 맞추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으니까 무기징역이 거의 최고형인 것 같은데, 그럼 30년을 받으나 무기징역을 받으나 그냥 가석방 기준만 맞추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가석방 심사를 따로 하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면도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이 있긴 있는데 집행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형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의 문제이긴 해요. 근데 약간 철학적인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군 법무관이었으니까, 군대에서는 사형 집행이 총사령이에요. 전시의 총사령인데 누가 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쏜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누가 쏜지 모르게 하려고 여러 명이 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발만 이제 실탄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럿이 쏘니까 내가 쏜 총으로 죽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교수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버튼을 누가 누르느냐, 그런 문제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뭐 종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 형벌을 약간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석방을 그래도 허락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제 형벌을 받는 이유가 이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석방을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가. 우리가 그 형벌이 너무 약하다라고 느끼는 건요, 죄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죄명을 적용할 거냐, 운영의 문제인 거죠. 법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수위가 약하다 라고 해서 법을 정비할 게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것만 잘 우리가 공평하게 운영을 해도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형량이 높아져요. 그리고 형벌이 더 세져요. 그러면 되게 흉악범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법 철학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은 범죄가 제로인 나라는 없어요. 범죄가 제로인 사회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되게 인위적인 거고, 인간관계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갈등이 이제 심화되면 이제 범죄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의 범죄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합리적인 처벌과 공평하게 집행이 된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학습을 하는 거죠. 들어갔던 사람도 교화가 되는 거고, 아, 내가 죄를 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게 원래 형벌의 기능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흉악 범죄나 그런 것들은 비율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벌을 높이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하나의 개별 범죄의 형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고, 일단 법을 바꾸기 전에 지금 있는 법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만 돼도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박탈감, 그런 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은기 사건을 봤을 때 아버지가 아무래도 경찰이다 보니 당연히 지금이야 배제됐겠지만 혹시 더 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징역 한 3년 이렇게 하고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국민들이 막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되려면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할까요? 제가 배운 바로는 어떤 사회적인 불합리한 게 있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개 그냥 시민에 불과한 거잖아요. 아무런 권력이 없잖아요. 권한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는요. 개입이라고 들었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어. 그럼 그걸 그냥 지나쳐. 그럼 그런 사회가 되는 거고, 내가 그걸 지나치지 않고 개입을 해. 그러면은 점점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개입인 거예요. 적극적인 개입.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고, 그런 의혹이 있는 것들은 여기저기 알리고, 지금은 그런 매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좀 이거는 화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범죄 사건이나 이런 게 있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관심 있는 게 참교육이거든요. 저도 참교육을 봤어요. 근데 최근에 봤는데 네. 재밌게 본 부분이 있는데, 감독관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피해자한테 물어보거든요. 항상 이제는 그만 끝내줘야죠 라고 물어보고, 결국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지 어떤 일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가 내가 더 이상 이걸 참지 않겠다, 문제 제기를 해야지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일을 해결하려면 먼저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주체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본인이 먼저 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를 해라, 그런 저는 메시지를 좀 받았어요. 또 그런 점이 있었고, 이건 불편했던 건데요. 어떤 여고편이었어요. SNS에 군림하는 어떤 60만 유튜버 네네, 여학생이 하나 크리에이터. 있고, 그 학생의 권력에 쩔쩔매는 에피소드였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나중에 각성을 해요. 아, 내가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 근데 그 수단으로 가지고 온 게 매를 때리는 거였어요. 손바닥을 때리더라고요. 아니, 저게 그럼 폭력이 결국은 수단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했고, 저희 아이들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저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마치 매가 해결책이 된다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고. 맞아요. 참교육이라는 그 영화 자체가 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매가 답이다. 약이에요. 네, 그게 기조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걸 가리키면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물론 이게 드라마지만 그 교권국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어떤 수단이든 쓸 수 있어. 교육부 장관에 불과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걸 보고 너무 이 허구의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한 방에 해소되는 측면에서는 뭔가 통쾌함은 느꼈는데, 통쾌할 수는 있지만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 아까 정관 변호사 말씀해 주셨을 네네. 때 사실은 마약 사범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떠올랐었는데, 아. 마약 사범들이 이제 정관 변호사를 같이 함으로써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이 유리하게 좀 더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묘안을 좀 모색한다고 들었었어요. 그런 내부 구조 때문에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사회 문제들을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모색해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이 결국은 웬만한 법들은 다 완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운영하냐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야, 이 법 만들어야 된다, 계속 법이 없어서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법은 다 있는데 그걸 운영을 안 하거나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게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정관 변호사가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대법관을 하셨어. 그러면은 대법관으로 퇴임하신 분들은 변호사를 하지 못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명예인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분한테 사건을 맡기면서 그런 걸 원할 거잖아요. 뭔가 영향력을 미쳐주지 않으실까 하고 맡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가능성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죠. 미국에서 대법관들은 제가 알기로는 영구직으로 알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명예직이고. 그러니까 하나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명예냐 돈이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제도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심을 받지 않는 그런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제도적인 개선들은 필요하지 않나. 그럼 저희가 범의 그런 형벌이나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까지도 관심을 또 기울이는 게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저는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건 우리가 좀 우습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은 법에 무지한데 때를 쓰면 해주는 것처럼 그 말을 쓰거든요.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건요 좀 안 좋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원래 그리고 법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법 자체가 대단한 거여서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과 여기가 괴리가 있으면 그 괴리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동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를 아동이 인지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좀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되나? 아주 어리면은 그래서 주변에 관찰자들 있잖아요. 뭐 유치원이면 유치원 선생님 그런 사람들한테 의무를 부과해 놨잖아요. 아이가 아동학대 의심이 있을 때는 신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이제 주고 있는 그 정도인 건데 너무 아이가 어리지만 않으면 중학생만 돼도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학대다, 이건 신고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학생만 돼도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어리다면은 주변에서 그런 거 봤을 때 개입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가 개선되려면 어떤 불이익한 행위가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개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약한 것만 보고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건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장발장 같은 사건들 그때 버스 기사가 돈을 얼마 가져갔다고 횡령했다고 해임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약자한테는 강하게 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게 나오는 것 때문에 공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단순히 법을 세게 해야 된다. 그러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옥이라는 건요 우리가 단기형은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6개월 미만은 우리가 단기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상담할 때 되게 좀 놀랐던 게 많은 분들이 얘 깜빵 보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깜빵 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많이 하지 않아요? 깜빵 보내야 되는. 혹시 저 깜빵 가나요? 그래요. 자, 6개월 미만 단기형이에요. 단기형을 보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사회화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간다고 하잖아요. 교도소에서 뭔가 배워서 나온단 말이에요. 징역형을 함부로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형사 정책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형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고 느낀다면은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뭐 정관 변호사도 있고 내 식구 감싸기라든지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형 집행을 안 하지만 사형에 버금가는 처우를 해주면 되거든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도소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깜방 생활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자기들만의 교류가 생기고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누군가랑 연결만 되어 있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고통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아예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엄청난 고통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우리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그에 맞는 응보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이 약하다라기보다는 운영이나 그런 면에서 좀 더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